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90K 붕괴까지 임박한 벼랑 끝에 비트코인. 그야말로 초토화 장세에 모든 코인이 하락장을 암시하듯 미친듯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젠 정말 하락장을 인정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의문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비트코인 변곡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 아래까지 내려오며 증시와 코인 모두 미친듯이 조정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12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이대로 시즌 종료가 나와버리지 않을지 많이들 걱정이실 건데요. 이러한 걱정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진환관점 및 매매 복귀, 두 번째 목차 차설 채널의 의지와 정체성, 세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12월 금리 인하, 네 번째 목차 알트장은 없다 시즌 종료, 위 네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부터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알트장에 대해서까지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만큼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진환관점 및 매매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렸던 시점은 102K 구간대였습니다. 해당 영상 이후 약 5,000불가량의 상승이 나왔으나 이내 저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저점을 추가로 한 차례 깨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해 101K대의 롱을 들고 있었는데요. 저점이 깨진 아침에 진행한 라이브를 보면 이 자리는 반등 구간은 맞아요. 이 너무나도 정석적인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찝찝합니다. 저는 좀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의 대응이 이 웨지 패턴에서 하단을 닫지 않고 올라가거나 혹은 이 하단 구간을 깨고 내부로 들어온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석적으로 패턴을 다 주고 올라간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신뢰도가 조금 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제가 9시까지 100.3K 위에서 마감 못하면은 롱을 반손절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거냐, 만약에 반손절을 한다면은 충분히 안 깨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롱 포지션을 판 만큼, 반을 손절한 만큼 다시 매수할 거예요. 보셨듯 저는 예정대로 100K 위로 소폭 반등이 튀는 자리에 리스크 관리차 약 3만불 정도의 절반 손절을 진행했고, 웨지 하방 이탈 자리인 94K에서 95K 자리를 기다린 뒤 매수하여 현재는 98.6K대의 롱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물량을 꽤나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포지션을 현재까지도 연결하여 매매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 매매에 대한 인증 및 간단한 복귀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차 차설 채널의 의지와 정체성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제 폼이 좋지 않았다는 점 숨기지도 돌려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는 그냥 상승만 외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상승 관점을 중심으로 말한 이유는 제가 근거 없는 상승론자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현물 유튜버들처럼 멤버십을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즉 제가 상승만을 외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방 하방 다 이야기하면서 롱숏 왔다 갔다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 레퍼럴 수익에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5년 동안 대상승장부터 대하락장까지 시장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딱 하나의 변치 않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상승 구간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다 라고요. 숏으로 잠깐 흥할 수는 있어도 시장은 결국 모든 숏을 회수해 갑니다. 숏에 습관화되어 있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을 오래 본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틀리는 과정이 몇 번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상승 구간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그 방향에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상승 관점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결국 끝에 갔을 때 이게 여러분들께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간다고 던져놓고 떨어지면 책임감 없이 잠수 타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저는 수익, 손절, 추매 등 제가 하는 모든 대응을 밤새가며 실시간으로 카톡 및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결국 차설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제 철학과 제 방식 그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세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듯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매매와 연계하여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12월 FOMC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비트코인은 회복하며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차트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웨지 페이크아웃입니다. 웨지 패턴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추세가 진행이 될 때 점점 하락 및 상승의 폭이 줄어들면서 쐐기 형태를 만들다 결국 추세를 반전시키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위아래 추세선을 딱딱 맞아주는 이상적인 패턴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지만 요즘은 이러한 정석적인 패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웨지 추세선을 닿지 않고 올라가거나 혹은 깨 부신 뒤 다시 내부로 들어와 올라가는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면 웨지 패턴의 하단을 깨 부순 뒤 이 아래 구간에서 비비적 놀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웨지 패턴의 하단 구간에서 큰 하락 없이 비벼주는 형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충분히 재차 패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 페이크 아웃이 컨펌만 되면 추세 반전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핵심 매물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옆 구간에서 수직 상승을 할 때 물량을 쌓고 올라간 핵심 매물대 구간에 도달해 주었습니다. 약 92에서 96K 구간이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매물대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단 한 번의 테스팅도 없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자리에선 당연히도 매수를 받아봄직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현재 매물대 아래 구간은 88K대의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 매물대는 92에서 96K 매물대와 달리 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지지를 받던 구간이었고 이를 이탈한 뒤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을 쓴 매물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간에 다시 온다면 오히려 돈을 쓴 세력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88K대의 매물대를 도달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88K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테더 도미넌스 일봉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지난 2년간 크게 삼각 수렴을 그려주었던 테더 도미넌스가 드디어 완벽히 삼각 수렴의 상단 구간에 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며 이 구간을 소폭 올라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항을 받고 빠져주어야 합니다. 규모가 2년이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깔끔하게 저항을 받고 떨어져 준다면 비트코인은 반비례함으로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네 번째 근거, 12월 금리 인하입니다. 이번 12월은 그야말로 역대급 대혼란의 장세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가량으로 더 높았다가 이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50% 아래까지 떨어지는 역대급 혼란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결국 다시 올라가며 시장이 회복하고 최종적으론 금리 인하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선 장기 인플레이션 부담을 근거로 하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이 코로나 수준으로 박살난 상황에 현재 수준의 물가 때문에 고용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파월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파월의 배경을 보면 재산이 최소 2천만 달러의 엄청난 근본 부자입니다. 즉 현재 연준 의장의 활동 목적이 돈이 목적이 아닌 명예를 목적으로 고생이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시장을 박살낸 뒤 파월이 임기를 끝내면 모든 책임이 연준과 파월에 돌아가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시장의 데이터와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파월과 연준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저는 12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으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풀리며 점차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차, 알트장은 없다 시즌 종료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장, 특히 알트코인 상승장이 결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생각을 더욱더 확고히 굳히게 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4시간 봉을 보면 비트코인이 내리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비트 도미넌스는 떨어지면서 약 2달간 지지해준 각도 매물대를 이탈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트코인의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토탈2 차트를 보았을 때 상단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눌린 뒤 더 큰 하락이 아닌 오히려 매물대를 쌓아주며 수렴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토탈2는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고 비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는 시즌 종료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시즌 종료가 맞다면, 정말 이제 다 끝난 거라면 비트코인만을 팔지 않고 알트코인까지 모조리 다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럼 토탈2는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토탈2는 버티고 있고, 요 근래 확인하실 수 있듯 비트코인이 하루에 4에서 5%가 빠지는 하락이 나와도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 정도를 웃도는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1년도 불장 직전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년도 당시에도 모두가 알트 불장은 없다라고 주장했으며 시장에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갈론만 간다라고 무수히 많은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때와 차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1년도 당시에도 조정 끝물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이 매우 잘 방어를 해주었고, 이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주식 자금이 넘어와 알트코인들이 결국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떠나갈 때에도 버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5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테더도면스 일봉 삼각수렴 웨지 페이크아웃 92에서 96K 매물대를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비트코인 기준 88K 매물대는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 셋째,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은 잘 버티고 도미넌스는 빠지고 있다. 21년도와 동일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본다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솔이었습니다.